이번 시간에는 양귀재 작가의 비 오는 날이면 가리봉동에 가야 한다라는 현대소설 설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움을 주는 쌤의 한마디입니다. 이 작품은 도시 변두리에 사는 서민들의 삶을 사실적으로 그려내면서 타인에 대한 불신과 이해를 통해서 소외된 계층에 대한 연민을 드러내는 연작 소설 중에 한 편입니다. 연작 소설이라는 것은 커다란 소설을 제목을 가진 소설집에 조그만한 소설들이 여러 개 들어있는 형태의 소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원미동 사람들이라는 소설집에 나오는 비 오는 날이면 가리봉동에 가야 한다는 소설이다 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본문 내용 읽기 전에 시간적 배경이랑 주제 정도만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배경은 1980년대 산업화 도시화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 공간은 부천 원미동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제는 소시민들이 일상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화해, 도시 노동자의 고단한 삶에 대한 연민을 주제로 삼고 있는 작품입니다. 자, 본문 내용 바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리봉동에 가면 공국이 나오나요?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가리봉동은 공장이 밀집해 있는 지역이고, 이 공국이라는 건 이제 돈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씨가 따라주는 잔을 받으며 그는 온몸에 감기는 술기운에 문득 머리를 내둘렀다. 아까부터 비오는 날에 가리봉동에 간다는 임씨의 말을 술기운과 더불어 떠올랐다. 공군만 나오나 큰놈 자전거도 나오고 우리 농구선수 운동화도 나오지요. 마누라 파마값도 쏙 빠집니다요. 자그만치 80만원이요. 80만원이면 제기랄 쉐타 공장을 한두는 놈한테 1년 내내 연탄을 대줬더니 이놈이 연탄값 떼먹고 야반도주를 했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면 이 공장 주인이 연탄값을 떼먹은 상황이다. 그리고 80만원을 받지 못한 상황인 거죠. 공장이 망했다고 엄살을 부리길래 내 마음인지 좋았겠어. 근데 형씨, 그놈이 가리봉동에 가서 더 크게 공장을 차렸지 뭡니까? 그래서 이기적이고 비양심적인 인물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우리네들 노가다들, 막노동자들의 출신이 다양해서 그런 소식이야 바로바로 들어오거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배신감과 허탈감이 드러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럼 받아야지. 안 받아야 말고 그는 딸꾹질을 시작했다. 임씨에게 술을 붓는 손도 정처없이 흔들렸다. 그에게 비하면 임씨의 기세 좋은 입만큼은 아직 든든하다. 누군 받기 싫어 못 받수. 줘야 받지 형씨. 돈 있는 놈은 죄다 도둑놈이요. 쫓아가면 지가 먼저 울상이네. 여공들도 임금이 밀렸다. 보도가 나서 그거 메우느라고 마누라 목걸이까지 팔았다고 지가 먼저 성깔까지 내. 죽일 놈들. 그래서 이기적인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나는 그 스웨터 공장 사장을 눈앞에 그려본다. 상상해본다. 반질반질한 얼굴에 배는 툭 붉어져 나왔겠지. 그래서 탐욕적인 외모를 묘사하고 있는 부분이다. 실제는 아니겠죠. 상상 부분이다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의 입시에 핏발선 눈을 마주 보지는 못했다. 엉터리 견적으로 주인을 속이는 일꾼이라고 종일토록 의심해서 손해볼까 두려워 국리를 거듭하던 꼴을 눈치채이진 않았는지. 자, 그러면 이 상황은 뭐냐면 이제 이 관찰자가 집에 이제 문제가 생겨가지고 임씨를 불러서 집에 수리를 맡긴 상황입니다. 근데 이 임씨가 이제 혹시 돈을 더 받을지는 않을까 걱정을 해가지고 의심해서 계속 지켜보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술기운이 확 달아나버리는 김반장이 냉큼 달려들어서 빈 술병과 잔들을 챙겨갔다. 김반장은 슈퍼 주인입니다. 임씨는 탁자의 고개를 쳐박고서는 연신 주결을 되뇌우고 그는 속수무책으로 사내의 빛바른 얼굴만 쳐다보았다. 아무리 생각해도 저 죽일 놈들 속에는 그 느낌이었다. 제 아무리 탄탄해도 라면 가닥으로 유지되는 사내의 몸뚱이에는 술 앞에 이미 제 기운을 잃고 있음이 분명했다. 임씨의 몸이 자꾸만 한쪽으로 쏠리는 걸 보며 그는 점차 술이 깨고 있었다. 어떤 놈은 몇 억씩 챙겨 먹고 어떤 놈은 한 달 내내 뼈품을 팔아도 이 10몇만 원 벌이가 달랑달랑한데 외제 자동차를 타고 다니며 껐덕거리는 놈, 눈싸움에서 몇십만 원씩 탁 뿌린 놈이 무슨 재주로 그리 사는 거야. 죽일 놈들 죽여. 그래서 이 세상에 대한 원망과 무력감이 드러나는 대사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임씨는 입에 거품을 물었다. 비싼 술을 잡수고 왜 이러랍니까? 참으세요. 임씨 아저씨 조금만 참으세요. 자신도 섞여 있는 게 아니냐는 어쩔 수 없는 괴리감이 사내 어깨에 손을 대지 못하게 막고 있었다. 혹시 나도 임씨의 원망을 받아야 되는 인물이 아닌가라고 반성하고 있는 거겠죠.
겨울이 되어봐요. 마누라나 새끼나 왼통 검댕치지. 얼굴에 수치 묻어 있지. 한 장이라도 더 낳으려니까 내 새끼까지 끌고 나오게 된단 말이오. 형씨,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저 자식들 얼굴 검댕칠 묵혀놓고는 그런 못난 놈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자책의 태도도 느껴지고 있습니다. 임씨는 기세등등한 입술도 마침내 술에 젖는 모양이었다. 술에 취해가고 있네요. 말이 제대로 입 밖으로 빠져나오지 못하니까 임씨는 자꾸 입술을 쥐어뜯었다. 나 말이오. 이번에 비만 오면 가리봉동에 가서 말이오. 임씨가 허전한 눈길로 그를 쳐다보았다. 목소리도 한결 풀이 없어 처져 있었다. 그 자식이 돈만 준다면 그 돈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렵니다. 고향일요? 네, 고향으로 갑니다. 네, 고향으로. 공이 박힌 손가락으로 굳은 살이 박힌 손가락으로 머리카락을 쥐어뜯으며 임씨는 훌쩍훌쩍 울기 시작했다. 이 아저씨는 술만 마셨다면 꼭 울고 끝을 보더라. 버릇이라고, 술버릇. 가게 안에서 내려다보고 있던 김반장은 임씨에게 핀잔을 주었다. 그래도 임씨는 쫓겨난 아이처럼 울음을 그치지 않고 오줌이라도 마렸다는 듯이 슬그머니 자리를 떠서 김반장에게 술값을 치렀다. 돈을 치르고 나니 진짜 오줌이 마려서 그는 형제 숲의 건너편에 불빛이 닿지 않는 공터로 슬슬 걸어갔다. 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옆에 이제 등장인물들의 성격을 이제 필기를 해두었는데 정리를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씨 주인공입니다. 전형적인 도시 빈민 노동자, 가난한 노동자이고 겨울에는 연탄을 파는 사람이고 여름에는 이제 망리꾼 해서 이 집 저 집 수리를 해주러 다니는 사람입니다. 일처리가 꼼꼼하고 책임감이 강하고 정직한 인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자, 관찰자인 그는 무기력한 소심인적 인물로 소심하고 부끄러움을 하는 이성적 인물로 그 임씨에게 연민의 정을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아내는 그의 아내로서 알뜰하고 금전 문제에 민감하며 현실적인 인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작년 일인데 형씨 올여름에 비가 오죽 많았소. 비만 오면 가리봉동에 갔지만 비만 오면 갔단 말이오. 자, 그러면 비가 온다라는 건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첫 번째는 비가 와서 일을 할 수 없는 날, 돈을 벌 수가 없는 날이기도 하지만 비가 온다면 가리봉동에 돈을 받으러 가야 하는 날이고 반드시 돈을 받아야지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간절한 상황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아따, 1년 365일 비오는 날은 쎄고 쎘는데 멋이 그리 걱정이 단거요. 김반장이 맥주를 새로 가져오면서 임씨를 놀렸다. 시끄러 임마. 비가 와야 가리봉동에 가지. 비가 와야. 해 뜨는 날이면 돈 벌어서 좋고 비 오는 날이면 돈 받아서 좋고 좋다. 반어적 표현으로 자신의 슬픈 상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김반장이 젓가락으로 장단까지 맞추자 임씨는 김반장의 엉덩이를 찰싹 때린다. 형씨는 집이 있으니 걱정할 거 없소. 토끼 뛰면 어쩔 거요. 집이 있는데 집값이 내리겠소. 저런 것도 집이라고 할 수 있나? 이번에 무슨 까탈을 일으킬 것인지 시도 때도 없이 돈을 삼키는 허술한 집이라고 대꾸하려다가 임씨의 말에 가로채어서 그는 입을 다물었다. 난 말이요. 이 토끼띠 사내는 말이요. 보증금 150만원에 월세 30만원짜리 지하실 방에서 6식구가 살고 있어. 가리봉동의 그 새끼는 곧 죽어도 맨션 아파트에 살고 있어. 그래서 지하 아파트, 지하실이랑 아파트가 대조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임씨는 주먹을 흔들며 맨션 아파트라고 외쳤는데 그에게는 꼭 맨손 아파트처럼 들렸다. 돈을 받으러 갈 시간도 없다고 마누라대로 벽돌 찍는 공장에 나댕기지. 나는 나대로 이 짓을 해서 벌어야지. 그래도 달걀 후라이는 한 개 마음 놓고 못 먹는 세상, 열심히 살아도 가난한 세상에 대한 임씨 분노가 느껴지는 대사입니다. 임씨의 목소리가 거칠어졌다. 술이 너무 과하지 않았나 해서 그는 선뜻 임씨에게 잔을 돌리지 못하고 있었다. 돌고 돌아서 돈이라고. 돌고 도는 돈. 본놈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우리 같은 신세는 평생 이 지랄로 끝이야. 돈. 에이, 개수작 말라고 해. 임씨가 갑자기 탁자를 내리쳤고 그 바람에 기우뚱하던 맥주병이 기어이 바닥으로 나들면서 요다라는 소리를 내었다. 참고 살다 보면 나중에는 다 소용없는 일이야. 임씨의 기세에 눌려 그는 또 말을 맺지 못하고 입을 다물었다. 나중에 임씨 역시 맨션 아파트에 살게 되고 달걀 후라이쯤은 지겨워서 공국은 물배만 채운 것이니 싫어서 가진 음식에 타박에 나오는 비오는 날에는 양주나 찔끔거리는 인생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없었다. 위로해 줄 수가 없었다. 라고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천만 번 참는다고 해서 이 두꺼운 벽이 계층 간의 이동이 어려운 현실이 오를 수 없는 저 꼭대기가 발밑으로 걸어와 주는 게 아님을 모르는 사람이 그 누구이겠는가 하면서 소설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양귀자 작가의 비 오는 날이면 가리봉동에 가야 한다 라는 현대소설 설명 진행하였습니다.